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나노 FM 88.7MHz 화화의 나는 한국이 좋습니다 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하는 말에 대해서 논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늘 그러하듯 인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유수 같아요. 아니, 유수예요. 녹음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2주가 지나 또 이렇게 녹음을 해야 한다니. 있는 아이디어 없는 아이디어 다 모아 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 몸은 컴퓨터 앞이지만 마음은 저 하늘 푸르는 창공이라 어제의 빗소리에 적셔진 촉촉한 공기는 자유로운 새들이 새소리를 담고 참으로 평화로우니 아, 나도 누군가와 함께 흔들 의자에 누워 아마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먼 저 창공을 바라보며 그냥 말 한마디 없이 그리 있어도 행복과 자유라는 그러한 기분을 만끽하고 싶다. 꼭 혼자서 드라마 각본을 쓰고 있더라. 그래요. 행복이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같아요. 같아요 라고 한 것은 이 세상에 정답은 있는 것이 없다 라는 생각에서입니다. 과거의 기준에 따라 괜찮던 것도 현재의 기준으로는 다를 수 있고 너의 기준에서는 안 되는 것이 나의 기준에서는 괜찮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언젠가 세월이 흘러가며 나의 기준이 달라지면 기준 또한 변해서 괜찮던 것도 괜찮지 않아지고 괜찮지 않은 것도 괜찮아지고 그러하겠지요.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는 그것과 맞먹는 수많은 기준이 있겠으니 이 기준들이 서로의 어울림은 지금을 보더라도 이 정도는 참으로 기적이더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나이가 되고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해왔던 말과 행동들이 모두 나의 기준으로만 정해져 왔고 그래서 세상과의 많은 마찰이 있었고 그래서 혼자였다면 지금은 조금의 어울림이 있고 그것은 아마도 나의 기준이 아닌 타인의 기준이 보이기 시작할 세월의 흔적이겠지요. 말을 거침없이 했는데 어느 순간 말이란 정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나의 말이 맞다는 생각은 어느덧 희미해져 가고 나의 말이 혹여 대다수의 지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대다수의 지지이고 전부의 지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전부의 지지가 아니라는 것은 나의 말은 완벽하지 않다는 뜻도 되겠고 그렇다면 어떤 말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울까 생각을 해보았죠. 그러니 하나 머리 위에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많이 듣던 말이죠. 이 말에 대해 그 어떤 인간이든 생각해도 반론이 되지 않는다. 너 자신을 알라. 그래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이 말 한마디에 허무해지는 느낌이 든다. 그 말이죠. 저기 여보게 자네 의상이 왜 그러한가? 너 자신을 알라. 엄마나 나 자신의 의상을 다시금 봄이 참으로 불완벽했으니 내가 어떤 기준으로 상대의 의상을 말할 수 있겠던가.
저 연예인이 요즘 살이 많이 찐 것 같아. 너 자신을 알라. 그러네. 저 연예인 기준에서 내가 대신 그 기준으로 말을 했구나. 저 연예인보다 훨씬 살찐 본인의 기준이 아닌 원래 살이 빠졌던 그 연예인의 기준을 가져와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만들고 그것을 자신이 아닌 그 연예인의 기준에 맞추어 저 연예인은 살이 졌다고 판단을 한 후 살을 빼야 마땅하다는 남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만들어 자신이 아닌 상대에게 요구를 하고 있더라. 그 연예인이 원래부터 살이 찐 상태였다면 그러한 기준은 적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니,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 우리는 상대에 대한 평가라고 말하는데 인간은 인지의 동물이라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평가하는 능력은 살아가기 위해 장착된 능력이겠으니 필요한 것은 맞다. 다시 말하면 정답은 없다. 그냥 나는 나의 기준이 아닌 상대의 기준을 가져와 나의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있는 면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인지만 해도 나의 말과 행동에 조금은 더 조심성이 더해질 수 있다. 그러면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정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렇구나. 소크라테스가 나를 보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받아쳐야지. 정답은 없다. 즉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도 완벽한 말이 아니다. 고 내가 필히 받아칠 것이야. 이렇게 보니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도 완벽하지는 않으니 내 기어이 이 말이 완벽을 깨고 보니 이 또한 허무하구나. 내가 좋아하던 완벽에 가깝던 말을 굳이 이렇게 깨서 낭만의 세상에 현실이라는 초를 치고 싶은가. 아무리 논리적인 인간이라 하더라도 어쩜 타고난 본성인가 변함이 없구나. 아마도 그 아득한 그 옛날 나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상대에 대해 나의 반대편 상대가 나를 욕하든 나에게 불리하던 내용을 싹 다 그대로 통역을 해서 들려주었던 나의 현실주의 그것에 대해 나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상대는 이렇게 말했지. 내가 지금 너의 편을 들어주고 있단다. 응? 그랬구나. 몰랐었다. 나는 호호호. 이렇게 생각해보니 논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남 참 이기주의가 아닌 현실주의라 정직해 보이기는 한데 감정적 기준으로 보면 나는 타인이 자신에 대한 도움의 말도 이해를 못하고 혼자 잘난 척을 한 눈치꽝인 존재인 것이지. 어쨌거나 글을 쓰면서 그 당시 상황이 생각이 나네만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해도 아마도 똑같이 나에 대한 좋지 않은 말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할 것이니 이것에 대해 예전에는 의심이 없었다면 즉 의심이 없이 했다면 현재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본다는 것이다. 나는 정녕 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나의 답이지만 이 답도 사실은 정답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장민호 님이 정답은 없다를 듣고 정답이 없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야. 직장은 무조건 참는 곳이 아니야. 행복은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며 인생은 함부로 논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정답은 없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모두 내일에 널 믿어봐. 아니야. 사는 건 정답이 없어. 울지마 힘들지만 다시 인생 한 방 믿어봐. 시간은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야. 사랑은 널 만난 순간이라 생각해. I love you. 시작은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니며 결론은 니들이 내는 것이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정답은 없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모두 내일에 널 믿어봐. 아니야. 사는 건 정답이 없어. 울지마 힘들지만 다시 인생 한 방 믿어봐. 걱정하지마 아무도 몰라. 고민하지마 어차피 몰라. 아니야. 어차피 정답은 없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모두 내일에 널 믿어봐. 아니야. 사는 건 정답이 없어. 울지마 힘들지만 다시 인생 한 방 믿어봐. 아니야. 요즘 세상은 SNS 시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말이 말을 전하고 말이 말을 생산하는 말이 대량 생산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옛 시절에도 물론 지금처럼 말들이 많았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마찰을 말이 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효과를 내고 그 효과를 잃고 그 효과가 으스러지고 그렇게 해결이 되고 하는 과정을 거쳤겠지요. 그러다 보니 작은 마찰은 없어지고 큰 마찰도 작은 마찰이 되어 그 공동체 내에서 소비되는 경향이 있었죠. 현재는 작은 마찰도 말이 말을 나르고 혐오의 말들도 더는 그 어떤 특정 공동체 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나가고 그렇게 또 소비가 되고 또 이러한 말들은 한번 박제가 되면 영구하게 존재되어 세상에 그것을 모르던 사람들에까지 전달이 되어 혐오에 혐오를 낳으니 우리는 쟤들은 왜 저래? 그런데 보니 우리도 그렇게 그러면서 세상이 왜 이래? 라는 위기감을 가지게 한다. SNS는 좋은 것을 양성하는 데도 좋지만 좋지 않은 것도 끊임없이 양성을 하니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SNS 저장 모체가 이것을 생산이 되는 대로 폐기하는 방법도 있겠고 이건 좀 빠른 방법이겠고 인간이 말이 무서움을 알고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말을 하는 나는 정답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이러한 것들을 인지를 하면서 SNS에서의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겠지요. 물론 이 또한 정답은 아니지요. 왜냐? 현 시대는 어필의 시대. 예전에는 코밑을 조심하라 라고 해서 말을 아껴야 한다고 했다면 현재는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너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다른 사람이 모르니 적극 어필을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 정말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를 오픈하는 시대가 되었고, 말을 아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를 않는 부분도 있다. 말을 조심하라는 어느 시대든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에는, 또는 인간의 기준이 다 똑같이 하는 이상에는 늘 적용되는 말인 듯 하지요. 시대적 흐름에 맞지는 않다. 그러나 말을 조심하라는 것은 어느 시대든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에는 늘 적용이 되는 말인 듯 하지요. 말을 조심해야지요. 그렇다면 말을 조심하는 기준은 존재하겠지요. 바른 말을 하자. 물론 바른 말의 기준이 뭔지 그건 좀 복잡한 문제지만 어쨌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은 좋지 않다는 것은 대다수가 인지를 하는 것이니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 되겠지요. 물론 말을 조심하라고 했지 말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으니 조심성에 어긋나지 않을 말을 할 수도 있지요. 다만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즉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는 묻겠죠. 책임을 질 수 있는 말만 한다면 사회적 전반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한 명 한 명은 사실 책임을 지기 힘든데 그럼 사회적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개개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말도 함께하면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문제, 페미니즘 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분들, 이건 분명히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문제이니 누군가가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지만 이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성소수자나 페미니즘을 받아주세요 라고 사회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여 주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가 없죠. 이건 사회 전반이 함께 책임을 져줘야 되는 말이 되겠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 즉 말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세상에 아직도 이러한 문제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차갑게 대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이 말들은 바른 말이고 또 완벽한 듯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들의 말도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성소수자 문제나 페미니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늘 한 가지만을 강조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을 받아달라. 그런데 이 목소리에는 큰 문제가 존재해요. 받아달라고 했지 받아준 후에 있을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지요. 그 해결책은 사회가 알아서 해달라는 것이지요. 받아달라고 하는 측이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맞다.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으로 보면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것이다. 노조들이 제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조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한 목소리를 내는 조직이지요. 조직이란 클수록 그 파장도 크겠으니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분명 그것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클 것이다. 그렇다면 노조라는 큰 공동체가 한 목소리를 내기 전에 본인들의 말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반드시 있을 부작용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면서 그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맞겠지요. 물론 경영팀도 그래요. 다만 경영조직은 노조보다 의사결정이 쉬울 수 있어요. 잉여에 대한 욕심만 좀 더 내려놓으면 좋은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노조는 개개인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낸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파장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에 늘 내세운 말에 대한 사회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하고 그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야 마땅하다. 노래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말 동요와 오현준의 바람이 빛깔.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달을 보고는 늑대 울음소리
어른들이 만든 이러한 이쁜 말들을 아이들이 정량한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에 담아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곡조를 입히니 이리 영혼이 정화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많이 고생을 하지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좋은 공부 기회 등등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죠. 발전한 사회, 취업이 잘 되는 사회, 평등한 사회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예쁜 말을 물려주는 부모와 사회는 거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예쁜 말이 예쁜 가정을 만들고 예쁜 사회를 만들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예쁜 말의 그 파격적인 역할에 대해 안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이해는 되는 일이죠. SNS 시대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기준을 다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왔어요. 나 자신에게도 예쁜 말을 해주고 가족에게도 예쁜 말을 해주고 주변에도 예쁜 말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사회는 예쁜 말이 넘치는 좋은 사회가 되겠고 세상은 서로 예쁜 말을 하고 덕담을 주고받는 좋은 세상이 되겠고 아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회는 위로부터 예쁜 말을 하는 어른이 드물고 욕심과 탐욕과 비열함과 사악함으로 꽉 찬 인간들로만 세상이 위로부터 점점 아래로 채워지고 있는 느낌이고 아이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비록 이 세상에 정답은 없지만 정답은 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이 자식이니까 누군가의 모범이 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러함에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욕심과 탐욕과 질투와 그것에 더해 주식을 물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아이들에게 자비와 배려와 나눔과 책임 있는 예쁜 말을 물려주는 것도 좋겠지요.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내고 주식을 물려주는 것도 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품고 사는 아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본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겠지요.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본인은 행복한가? 그 질문에 행복하다 답할 수가 있는가? 물론 행복하다고 답할지도 모르겠지만 세상 일은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겠는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오는 과정에서 분명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었겠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러한 것들을 희생하고도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질투로 가득 차온 것들이 더 좋아서 그랬다면 이 또한 행복한 인생이겠으니 문제는 없지만 다만 나의 인생은 어디까지나 나의 인생이지 내 자식의 인생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내 자식도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질투심 등을 담고 행복해진다면 괜찮지만 그렇게 행복해진다는 보장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존재한다. 인간의 시간은 모두 똑같이 24시간입니다. 부모가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질투로 채우기 위해 더 많이 쓴 시간만큼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적게 할애한 시간을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 아이가 행복해진 케이스는 거의 없다는 것을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그래도 행복하다면 답은 이미 스스로 정했겠으니 딱히 할 말이 뭐가 있겠는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인생도 아닌데
하지만 다만 이러한 물력에 의해 키워진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에 대한 폐해는 이 사회를 더욱 살기 힘든 환경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니 현재 이미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 세상이 행복과 배려로 가득 차려면 우리는 행복과 배려로 가득 찬 인간을 양성해내야 하겠으나 아쉽게도 현재 이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가운데서 예쁘지 않은 말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다는 것이 필자 개인이 생각이며 또한 이 생각은 매우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거울이다. 아이들이 거친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사회가 거친 말들이 파도 속에 있다는 뜻이 되겠고, 아이들이 폭력적이라면 그건 우리 사회가, 우리 어른들이 폭력적인 것에 상당히 기울어진 세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우울한 것은 우리 부모가 인생에 대한 잘못된 기준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시간을 넣지도 않고 폭력이 난무한 이 사회에 마음이 공허한 아이들을 맡기고 본인이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행복은 가족에게 그 뿌리가 있다. 행복한 가정의 토양은 진심과 지혜가 있는 상대에 대한 예쁜 말에 그 원천이 있다. 예쁜 말은 인간의 영혼을 정화하고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세상의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 요소이다. 물론 나의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정답은 아니다.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세상.
아무도 모르게 아름다운 곳에 내가 있고 네가 있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긴 마음으로.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떠와 부른 내 마음. 찬란하게 빛나는 붉은 태양이 비추고 바람 불길 넘치는 저 바다와 함께 있네요. 그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는 이곳에 사랑하는 그대와 봄, 여름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온다네. 아름다운 감사. 너의 맘, 나의 맘, 나의 맘, 너의 맘. 너와 난 한 맘, 너와 나. 우리 영원히 영원히 사랑 영원히 영원히 우리 모두 다 끝없이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강사를 만들고, 아름다운 강사를 만든 사람들이 더 나아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그 세상에서는 자연의 품속에서 더는 빈곤이 없고, 있는 것은 풍요로움에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소리일 뿐일 것이고, 아이들은 자연이 한 송이 아름다운 꽃처럼 무해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하늘 자랑할 것이고, 비가 오면 비에 젖어 더욱 풍요로워지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더욱 단단해질 것이며, 그렇게 수많은 꽃송이들을 함께 하나 다양하고 다양하나 서로를 뽐내지 않으며 그렇게 아름드리 꽃밭을 만들어 갈 것이니, 이 또한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고 정답은 없지만 나의 기준으로서의 세상에 대한 희망의 기준은 이러하다 는 것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늘 그러하듯 여러분들의 너그럽고 넓으신 마음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늘 부질없는 말들을 주저리 해도 당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그러하듯 오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고, 저희 작아서 보이진 않겠지만 그러함에도 사랑이니 잘 받아주시고, 오늘도 저 하늘이 이뻐 보이고 저 땅 위 작은 잡초가 아름다워 보이는 매직 같은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